안녕하세요. 시원한 이른 아침입니다. 아침에 5시쯤 일어났지만 어제 좀 늦게 잤다는 그 핑계로 뒹굴뒹굴 하다가 창밖에서 들려오는 까치 소리가 유난히 좀 크고 또 즐겁게 들려서 오늘 또 아침 산책을 하면서 어떠한 아침의 모습들이 있는지 한번 함께 담아보고 우리도 오늘 힘찬 하루 시작하는 의미에서 한번 이렇게 흐린 하늘이지만 에너지를 한번 같이 넣어보도록 해요. 이렇게 아침 일찍 일하시는 모습들이 또 보이죠. 지금 6시 40분 정도 됐어요. 제가 6시 좀 넘어서 나왔는데 나오면서 제가 만났던 것들은 고양이가 나무 밑에서 저를 경계하는 모습, 또 비둘기가 제가 옆에 지나가는데도 모이를 찾느라고 제가 옆에 있는 것도 모르고 분주하게 아침을 찾아서 아침 먹을 거리를 찾는 모습. 또 이렇게 우리 공원을 또 예쁘게 또 유지하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일을 하러 오신 조경업자 여러분들, 이것이 제가 오늘 아침에 만난 작은 일상들이에요. 한번 쭉 한번 걸으면서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이른 아침부터 뭐 24시간 내내 정말 많은 차들이 돌아다니니까 이 영상 속에 차가 들어가는 게 조금 싫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 앞에서 저 영상 좀 일하시는 모습 좀 담으려고 몇 번 했는데 차가 계속 찍혀서 3번을 지우고 다시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가 하나도 들어있지 않은 그러한 영상을 한번 만들려고 노력해 볼게요. 어제 뉴스 보니까 그 차량 급발진 사고로 추정되거나 또는 본인이 주장하는 또 안타까운 사고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9명이 생명을 잃고 참 부상당하신 분들이 있고 정말로 안타까운 사연이에요. 우리가 급발진 추정되는 사고가 생기면 그 예방 조치가 그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거 보면 일단 브레이크 그런 게 먹지 않으니까 제동 장치를 끄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시동을 끄는 게 아니라 기아를 중립에 N에 놓는 거예요. N. 그걸 스스로 가끔 의식적으로 자기 머리에 급발진 같다 그런 느낌이 들면 반드시 기아를 중립에 놓는다, 그러한 생각을 가끔은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당황스러워서 어떤 그러한 모습, 급발진 같은 제동장치나 자동차가 참 이상한 반응을 보일 때 자기가 평소에 연습이나 생각을 해두지 않으면 당황해서 그냥 갖다 어디 갖다 부딪히죠. 그러니까 급발진이 생긴 것 같다 하면 재빠르게 기아를 중립에 놓고 차체의 몸을 이용해서 속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돼요. 어제 그 사고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인도에서 평온한 일상을 걷다가 진짜 날벼락이죠. 날벼락. 본인도 참 마음이 너무나 억울할 거고 또 남은 유족들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우리가 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뭐 로드킬 당하는 동물들도 다 가족이 있을 거고, 인간처럼 뭐 함께 모여 사는 가족은 아니지만, 그들에게도 자기 생명을 아끼고 보호하려는 본능은 똑같잖아요. 그래서 참 차가 사람한테 주는 그 편안함과 유익함, 기동성, 그것 뒤에는 정말 많은 생명들의, 너무나 많은 생명들의 그 상실,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안타까움, 또 슬픔, 그런 것들이 많이 현대 문명이 갖다 준 참 처참한 전쟁과 같은 결과물 같아요. 급발진 사고가 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조상의 결함도 있겠지만, 또 본인이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 페달과 착각해서 밟을 때도 많이 있나 봐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이 특히 많이 이 급발진이라고 주장하시는 사고들을 내는 것 같아요. 이번 또 60대 중반인가 후반 67세 정도 되는 것 같던데,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예전에 그 김영란 대법관이던가요? 그 관용차 에쿠스 한 10여 년 된 것 같은데, 에쿠스를 몰다가 그 기사가 급발진 같다 해서 어디 벽에 부딪혔나 봐요. 그래서 그때 현대 자동차에서는 급발진 아니다라고 했는데, 그 에쿠스를 더 좋은 기종으로 바꿔줬대요. 대한민국의 대법원 판사 관용차니까 그 정도의 대우를 받지, 뭐 일반 서민들은 그런 대우 받나요? 절대로. 아무리 일반 사회인들이 급발진 추정의 사고다 아무리 주장을 해도 그동안 정말로 많은 사건들이 사고가 있었고 했는데도 현대 자동차나 우리 대형 자동차 회사, 또 BMW 같은 세계적인 회사들, 그 어느 곳의 자동차 회사도 보상을 해준 적이 없죠. 거의 본인 과실이다 뭐 그렇게. 근데 그건 진실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 가속 페달에 그 카메라도 또 설치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만일에 하나에 대비해서. 근데 참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뭐 입증하기가 어려우니까, 입증하기가. 카메라로 찍힌 건 그 자체가 입증이잖아요. 그래서 그 시청 앞에서 그 사고 난 걸 보고 참 급발진이라는 그러한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 사고를 살펴보니까 좀 참담하더라고요. 참담해. 마음도. 저도 이렇게 자동차 운전하다 보면 그 중앙 분리대 없는 차들 있잖아요. 중앙 분리대 없는 차들, 중앙 분리대 없는 도로들, 그런 도로를 운전하다 보면, 특히 옛날 도로, 왕복 2차선, 정말 아직은 좀 남아 있죠. 왕복 2차선짜리 도로들이 지금 대부분 4차선인데, 왕복 4차선 아니면 6차선인데, 아직은 이 지방 소도시에는 옛날 길들이 많이 남아 있어서, 거기다 또 중앙 분리대도 없는 부분들이 많아요. 커브길도 많고, 옛날 고유의 길을 따라서 마차길, 뭐 수레길, 사람 다니는 길, 그 길이 계속 이어지는 그러한 것들이 많아서 가끔은 두렵죠. 저 차의 운전수가 졸거나 아니면 실수하거나, 만약에 급발진 추정에 어떤 기계적인 결함이 있다면
와, 저는 함께 저승길에 가야 되잖아요. 아니면 심각한 부상을 입거나. 그래서 차들이 이렇게 올 때 좀 그러한 아찔한 상상도 해봐요. 그리고 웬만하면 피할 공간을 항상 이렇게 찾아가는 운전 습관. 조금이라도 좀 피하고 싶은 위험을 좀 피하고, 응? 그래서 그 급발진 입증하기가 상당히 법률상 보호받으려면 그 급발진에 대한 입증을 증명을 해야 우리가 뭐 민사소송이나 아니면 형사소송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데 증명하기가 어려워요. 그게 좀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 탤런트 김수미 씨 그 시어머니 그분도 그런 급발진 추정되는 사고로 돌아가셨잖아요. 그때 그분도. 그래서 상당히 힘든 시기를 지냈었다고 매스컴에서 인터뷰하는 걸 봤는데, 우리 누구에게나 그러한 예기치 못한 사건이나 사고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이런 삶 속에서 아침에 또 이런 여유를 또 운동도 하며 산책도 하며 이 우주에 저의 넋두리를, 저의 독백을 쏘아 올리고 있습니다. 그 급발진하다라는 말이 지금 뭐 교통사고에 있어서 자기의 의도치 않은 자동차의 급발진을 말하지만, 우리 일상 생활에 있어서 한국인들이 가끔 어떠한 예측 불가능한, 예측할 수 없는 어떤 성격을 가진 사람들도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아, 쟤 왜 급발진해? 그 급발진이라는 단어가 우리 일상 생활 속에서도 자리 잡고 있어요. 자리 잡고 있어요. 저 뒤쪽에 보이는 곳이 여기 도청 직원들 아이들이 뛰어노는 유치원 운동장이에요. 저 속에 유치원이 있는데 지금 굉장히 넓어졌더라고요. 굉장히. 여기 처음에 내포 신도시가 자리 잡을 때는 뭐 교육시설이나 뭐 유치원, 유아원, 어린이집 그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했는데 지금은 조금씩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직원들이, 아이들이 또 잘 뛰어놀 수 있는 넓은 공간도 있고. 한번 가볼까요? 한번? 오늘은 금붕이네 가족들이 정말 많이 또 나와서 노네요. 전 얘네들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요. 왜 그러냐면 저는 이렇게 지방 작은 도시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건 대부분 그 지방 대도시에 있는 연못 속에서 관광객들한테 볼거리로 제공되는 그 관상어잖아요. 근데 이런 관상어를 이 작은 도시에서도 볼 수 있는 이 조경이나 이러한 작은 연못들이 예쁘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 저 밑에서 많이 사나봐요. 저 밑에서. 그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이 녀석들 잡는 재미도 있는데, 이렇게 소나무도 굉장히 크게, 또 소나무도 있고 저 까치집도 있고, 이건 대도시에서는 절대로 만나기가 힘든 그러한 주변 환경입니다. 여기는 경찰청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네.
대도시에 있는 분들 지금 농촌 지역에는 정말 일자리가 굉장히 많아요. 그 많은 일자리들이 수백만 개의 일자리들이 지금 외국인들이 일하고 있잖아요.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잘 먹고 잘 산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자리가 남아돌 수밖에 없고 부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든 우리 대한민국 많은 국민들이 좀 인식 좀 해야 이 대한민국이 정상적으로 대한민국인들의 손에 의해서 저 파란개비가 돌아가듯이 잘 돌아갈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 옛날에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소는 누가 키울 건데 그 개그가 있었죠. 저는 그 말을 그 말이 그 사람이 어떤 의도를 했는지 저는 잘 몰라요. 하지만 전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취미나 자기의 환경에 맞는 일들이 다 있잖아요. 예. 그런 일들을 하자는 의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도 키워야 되고 이렇게 어린이집에서 선생님도 있어야 되고 또 어린이들이 재미나게 놀 수 있는 이러한 놀이시설들도 만드는 업자도 또 있어야 되고 그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살아 움직이는 것들의 관리, 유지, 또 그 시설들 제공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일이잖아요. 일. 수만 가지가 되잖아요. 근데 농촌에서는 지금 외국인들이 너무나 많이 차지해서 대한민국이 언젠가 제가 그 바닷가에 놀러 갔었는데 흑인이 거기에서 신안 같은데요. 그쪽에서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렇게 또 농촌에서만 외국인들을 봤었는데 그걸 보니까 이렇게 농촌 지역이 뿐만 아니라 바닷가 어촌 지역에도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와서 일하는구나. 힘든 일이라도 매일매일 하면 이렇게 아침 일찍 새들이 다 날아다니고 아침부터 지저귀고 총총걸음으로 땅을 쪼아가며 다니는 게 다 일하는 거잖아요. 일. 우리 사람도 그 모든 것들을 어려워도 자기에 맞는 일, 먹고 사는데 체면이라는 걸 생각하면 배고파져요. 체면을 생각하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자꾸 적어지죠. 근데 그 체면이 좀 걸리면 멀리 이렇게 지방에 있는 이런 농촌 지역에 오셔서 일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쪽에 보시면 경비 일 하시는데도 270만원 주더라고요. 270만원. 그 작은 일들, 큰 일들 다 구분하지 마시고 자기가 지금 형편에 맞는 일들 생각하시면 그 일을 통해서 얻는 소득이 주는 그 행복감도 굉장히 크잖아요. 지금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한 달을 아무 일 안 해도 지불해야 되는 공과금들이 생기잖아요. 뭐 건강보험료 특히 그건 죽을 때까지 내야 하잖아요. 그 건강보험료는. 그러니까 그 수많은 비용들, 옛날에는 그런 사회적인 사회보장제도가 없을 때는 자기가 움직이지 않고 방콕하면 드는 돈이 없으니까 굶지만 않으면 되는 쌀밥만 먹거나 아니면 다른 음식만 먹으면 세끼만 해결되면 되는 그러한 사회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절대 하루 세끼로 해결되지 않고 국가가 계속 뭔가를 부과하고 또 세금이라고 하죠. 그런 걸 공과금도 내야 되고 전기세도 내야 되고 가스비도 내야 되고 그러면
계속 돈이 필요한데, 이렇게 농촌 지역에는 정말 일이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그 탑골공원이나 그 서울 공원, 많은 공원들에서, 음? 많은 공원들에서 앉아 계시는 그 연세 드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여기 시골에 오면은 농촌에서 정말 큰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큰 농촌의 활력소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냥 그곳에서 하루 농담하시면서 시간을 때우시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럴 바에야 아침 일찍 지하철 타고, 공짜잖아요. 아침 일찍 지하철 타고 지방에 내려오셔서 일하고 가시면 일당도 생기고, 또 일을 하면 자기가 존재가치도 생기고, 또 손자 손녀들한테 용돈도 줄 수 있고, 참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해요. 지방에 있는 많은 그 생활정보지 있잖아요. 생활정보지를 통해서도 일자리를 얼마든지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너무 많은 일자리들을 외국인들한테 뺏기는 게 아니라 그냥 거저 주고 있어요. 거저 주고. 좀 안타깝잖아요. 우리의 일자리인데 우리가 일을 안 해서 그러한 일자리들이 이게 웬 떡이냐 하는 외국인들의 그 반응. 여기 정말 오랜만에 와봤는데 다 새로 또 공사하고 있네요. 다. 정말 오랜만에 와봤는데. 여기 한번 구경 한번 해봅시다. 여기 지금 주차장 들어가는 곳이 이쪽이 북문 주차장이에요. 여기가 북문, 이쪽 보이는 야외 주차장 북문 주차장. 지금 저 안으로 들어간 게 충남 도청 안에 있는 지하 주차장이고, 여기는 북문 주차장이에요. 그래서 뭐 민원이 있을 때 오시는 분들, 저도 이곳에서 누군가 만나서 일을 해야 될 때 있으면 도청에 와서 도청 그 홀이 잘 되어 있어요. 카페도 있고 그렇게 사람도 만나고 하고 가는데, 이곳이 지금 예산 지역이에요. 여기는 이거 충남 도청은 도지사실은 홍성 지역, 부도지사실은 예산 지역의 행정구역상으로 선이 그어져 있대요. 왜냐하면 예산하고 홍성 중간 지역에 도청이 자리 잡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분쟁을, 서로가 왜 좋은 건 자기가 다 가지려고 자기 지역에 유치하려고 하는데 좋지 않은 그런 것들은 다른 지역으로 다 보내려고 하잖아요. 그 이기심의 발로 자기가 배출한 나쁜 것들은 자기 지역에서 소화하도록 해야 되는데, 좋은 거는 우리 땅, 나쁜 거는 니네 땅, 그러한 지역 이기주의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저기도 지금 보이지 않던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네요. 지금 하늘이 굉장히 흐리죠. 네, 굉장히 시원해요. 굉장히 시원하고. 서울에서 일자리가 없어서 또는 일자리 찾기가 힘드신 분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으로 내려오세요. 그러면 정말로 많은 일들이 있고, 몸을 움직여서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건강해질 수가 있어요. 뭐 농촌에서 요즘 70대, 80대가 청년이라고 하잖아요. 청년. 저도 농촌에서 태어나서 농촌 흙을 평생을 밟고 사는데, 삶의 질에 있어서 뭐 제가 오락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문화생활 그런 걸 즐겨하는 타입도 아니기 때문에 지방에 살면서 뭐 부족한 거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아침에 운동할 때도 있고 좋잖아요. 이렇게 또 여기에도 지방에는 뭐 우주인이 사나요? 아니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인가요? 여기가? 여기도 다 똑같은 대한민국의 한 조각이에요. 근데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아니면 대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어떤 착각에 빠지고 있어요. 자기네들의 삶은 으뜸된 삶이고 시골이나 지방에 있는 사람들의 삶은 참 불쌍하다. 그러한 착각에 빠지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참 불쌍해 보여요. 왜 저렇게 삶의 질이 떨어지는 삶을 살까? 그곳에서의 삶의 수준은 여기에서 만약에 1억이 있다. 1억 가지고 자기가 만들 수 있는 주거 환경은 도시 주거 환경 1억 가지고 구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의 10배의 좋은 환경을 만들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농촌이나 아니면 주변 회사들, 공단들 거기에서 필요로 하는 많은 일손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곳에 내려오면 굉장히 대우받을 수 있어요. 농촌에 6, 70대만 돼도 정말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고 또 그분들이 제공하는 노동력도 굉장히 커요. 제 고향에도 80대 초반의 어르신들이 정말 청년 같은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병원 갈 일도 그렇게 많지가 않죠. 항상 그렇게 일을 하시니까. 왜 시골에 있던 부모님 자식이 성공해서 안타까워서 도시로 모시면 2, 3년 안에 돌아가신다고 하잖아요. 제 대학 동기도 아버님을 그렇게 모시고 있었다가 뭐 1년도 안 돼서 병 나가지고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셨어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농촌에 있으면 아침에 눈 뜨자마자 저희 어머니도 그랬고 저희 아버님도 그랬고 들로 나가야 하잖아요. 가서 우리 곡식들, 자식 같은 곡식들 어떻게 크고 있나, 저녁에 비가 왔으면 또 비 맞아서 쓰러진 콩이나 뭐 다른 작물들 가서 일으켜 세우고 정말 자식 살피듯이 농작물을 살펴야 자식들이 잘 드시지 농작물도 예쁘게 잘 크고 건강하게 수확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정말 사람이 하는 일에서 손길 하나하나 발길 하나하나 소중한 사랑과 정성이 들어가지 않으면 좋은 작품을 자식 농사에서 좋은 수확을 거둘 수도 없고 밖에서 농작물 수확에서도 좋은 것을 수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아침에 오늘 좀 게으름 좀 피우고 싶었는데 그럴 바에야 나가서 산책도 하면서 또 혼자 이렇게 우주 공간으로 제 생각과 제 가치관 그런 것들을 쏘아 올려서 또 제 말에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텐데 제 생각이 또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저분 생각이 맞는 것도 같아. 그렇게 해서 또 생각을 또 변화시키고 또 부지런하게 또 새롭게 또 일도 찾고 농촌에 가면 뭐 일거리가 많아. 생활정보지 교차로 같은 거 있잖아요. 지역별로 다 나와 있어요. 가지고 있는 핸드폰 찾아가지고 그 네이버 검색창에 교차로 찾아보세요. 그러면 교차로에서 각 지역별 교차로가 다 나와 있고 그곳에는 정말 수많은 일자리들이
노다지 같이 있어요. 노다지. 노다지. 어? 자기 나이나 자기 건강 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백그라운드 또 자기 경력, 이력 그런 것들이 다 다르잖아요. 예, 그거에 자기한테 합당한 거 좀 맞춰서 일을 찾으면 우리가 외국인들이 차지하고 있는 일들을 다시 우리 손으로 가져올 수가 있고 또 외국인들한테 의존하다 보면 그들의 힘이 세지면 대한민국 국민의 삶은 약해지는 거잖아요. 왜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우리의 힘이 약해지는 모습을 보고 살아야 되나요? 외국인들이 여기 대한민국에서 버는 돈을 본국의 대부분을 90%를 송금을 해요. 여기에서 먹고 쓰는 돈 거의 정말 적어요. 회사에서 밥 먹죠. 차 그런 거 회사차 타고 다니는 경우도 많고 또 대부분이 또 회사 기숙사에서 회사 기숙사에서 지내고 보통 야근하고 아니면 잔업하고 하다 보면 그분들이 대부분 300 이상은 다 가져가요. 그러면 동남아 국가의 많은 국가들의 평균 연봉이 한 달 평균 임금이 15만 원에서 60만 원 그게 대부분이에요. 조금 잘 받아야 뭐 100만 원, 120만 원 그 정도 받고 베트남에서 제일 좋은 기업 중에 하나가 삼성 베트남이라고 합니다. 삼성 베트남 기업. 근데 베트남에서 오신 분들이 한국에도 삼성 있네? 왜 우리나라께 여기 한국에 있지? 그렇게 말씀하셔요. 왜 그러냐면 자기네들은 베트남에 있을 때 삼성이라는 그 기업을 자기네 텔레비전이나 뭐 주변 사람들 통해서 보고 듣고 할 때 자기 기업으로 인식을 하는 거죠. 자기 기업으로. 자기네 나라에서 있으니까. 그래서 한국에 오니까 또 삼성이 있으니까 이게 왜 우리나라 회사가 여기에 있나 그러한 착각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얼마나 이 서글픈 현실이에요. 대한민국 정말 토종 기업이 지금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전해서 세계 이곳저곳에 반도체도 공급하고 또 가전제품도 공급하고 많은 핸드폰도 공급하고 있는데 그래서 베트남에서 그 기업들 삼성 기업이 베트남에서 제일 좋은 연봉을 받고 있는데 몇 년 전 기사 보니까 그 당시에 70만 원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뭐 100만 원 정도 120만 원 받을 수도 있겠죠. 그들이 한국에 오면 로또에 당첨된 거라는 그러한 말들을 해요. 한국 정식으로 합법적인 외국인 근로자로서 한국에 들어오는 순간 그들은 로또에 당첨되었다라는 그들이 또 버는 돈 그 한 80% 90%의 돈을 자기 본국으로 송금해서 은행에 맡기면 개발도상국들의 그 이자율은 상당히 세더라고요. 7% 정도 받는데요. 7%. 그러니까 그 돈들을 한국에 또 잔류시키려고 이곳에서 그 돈을 묶어놓으려고 대한민국 많은 은행들이 외국인들한테 특별 이유를 또 제공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한국에서도 7%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제가 공식적으로 확인은 못했어요. 은행을 통해서. 근데 외국인들이 그래요. 이쪽에 한국에서도 7% 줘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7%짜리 이자 받는 뭐 적금이나 뭐 있었나요? 없죠. 기껏해야 정말 단기간 내에 판촉하는 5%짜리 드문 경우 5%짜리도 있긴 있는데 지금 7%짜리 만나보기 어렵죠. 그만큼 외국인들은 많은 특혜를 대한민국을 통해서 이 특혜를 받고 또 대한민국을 통해서 부자가 되고 있어요. 그들이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일들을 하면서
돈을 모아서 자립을 하고 자기 나라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발전시키면 대한민국에 대해서 끝까지 이 어떠한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또 그런 분들도 있지만 또 여기에서 자기가 일하면서 뭐 겪었던 여러 가지 나쁜 경험, 나쁜 추억만 생각하면서 또 반한적인 한국을 혐오하는 세력들로도 또 커가고 하는 모습들을 또 볼 수가 있어요. 언젠가 그 불법 체류자들이 모임을 결성해서 반항 감정을 부추기며 인터넷에 띄우고 한국인들 관광객들 협박하고 뭐 그런 모습들도 보이더라고요. 그건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까치 소리도 굉장히 크게 들리고, 우리 군붕인 애들 또 뭐 하나요? 저기 한 마리 나와 있네요. 아빠 군붕인가? 여기도 있고. 이제 저도 천천히 집을 향해서 한번 가볼까요? 이 속에는 뭐가 있을까? 자, 대도시에 있는 많은 분들, 농촌에는 또 지방에는 많은 일거리들이 있어요. 또 요즘 농촌에는 농번기에만 비자를 발급해서 해외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수입해 오는 그러한 비자를 또 지자체별로 또 시행을 하더라고요. 그거 참 안타깝죠. 대한민국 어디선가는 유효 노동력들,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분들이 담배 피고 뭐 화토나 하고 있고 놀고 있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계몽하고 또 일자리를 안내해서 농촌 또는 이 지방 도시에서 필요로 하는 노동력을 얼마든지 쓸 수가 있는데 좀 안타까워요. 저 물 밑에, 다리 밑에 물속에서는 쟤네들이 저렇게 자유로운데 땅 위에 올라오면 쟤네들은 죽어야 되죠. 인간하고 반대죠. 반대. 이들이 미개한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창조될 때부터 가지고 있는 특성이 다르니까 우리는 손과 발 그리고 두뇌를 통해서 도구도 만들고 문명을 이룩했는데, 이들은 인간이 만든 문명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운명. 이곳저곳에서 일자리를 알아보고 계시는 대한민국 토종 한국인 여러분, 그리고 더 좋은 자리를 찾기 위해서 취업 준비하고 계신 청년 여러분들, 지방에도 정말 좋은 일자리들이 있고 자기 그릇에 맞는 일자리들이 분명히 있어요. 저 위에 까치집이 참
위태롭지만 저들에게는 가장 또 안전한 집이죠. 예. 가장 안전하고. 왜 그러냐면 그 뱀 그런 것도 올라올 수 있고 그러니까 저는 저 위에 저 까치집 있는 거 오늘 처음 봤네요. 아침에 이렇게 나올 때마다 또 안 갔던 곳들 오랜만에 걸을 때마다 항상 일이 많이 바뀌어 있어요. 바뀌어 있어. 그게 이 전형적인 농촌 지역에서는 항상 뭐 똑같죠. 똑같은데 이 도시 새롭게 만들어지는 도시다 보니까 이 내포 신도시는 계속 새로운 게 만들어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농촌 속에 있는 이 내포 신도시 작은 도시지만 지금 인구 4만 명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인구 한 12만 명 정도 목표로 도시가 조성되고 있는데 대전이 2,000명으로 시작되었던 작은 마을이었어요. 근데 60년 지나서 대전이 인구 200만이 넘는 대도시가 되어서 지금은 충남에서 뛰어나간 새로운 독립적인 지자체가 되어서 있잖아요. 지금 이 내포 신도시도 10년, 20년 지나면 계속 발전할 걸 저는 믿고 있어요. 또 새롭게 조성된 신도시니까 기반 시설도 좋고 있을 건 다 있어요. 도시에 있는 분들 얼만큼 즐기면서 사시는지 모르지만 이곳에도 문화시설 있을 건 다 있어요. 또 서울까지 가는 나들이길도 굉장히 편하고 자기의 삶이 독립적인 삶에 맞는지 아니면 만들어진 어떤 조직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 맞는지 잘 구분하셔서 자기 일들, 좋은 일들 찾으시고 만나고 대한민국 경제 활동의 주역들이 되셔서 우리가 잃어가고 있는 우리의 일들을 다시 되찾고 우리가 주역이 되고 우리 토종민들이 주인이 되는 그러한 대한민국으로 다시 바뀌어 가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지금 교육청 앞인데 지금 플랜카드 굉장히 많이 있죠. 이렇게 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곳은 시위하기 위해서 가끔 모이고 그래요. 또 시위 대도시에서만의 그 모습이었는데 여기 지금 이 작은 내포 신도시에도 이렇게 시위 문화가 조금씩 자리 잡고 있어요. 그만큼 여기가 충청남도에서는 사령탑이 되는 여러 행정기관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교육청이죠. 여기는 교육청. 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한 10% 정도가 20% 80%가 대한민국 시청자시고 한 20%는 또 해외에서 많이들 보시더라고요. 재미나요, 그 유튜브라는 것이. 그런 분석도 해주고 해외에 있는 재외동포 여러분의 나라가 또 더 발전하는데 여러분들도 그곳에서 많이 고생들 하시고 계신데 그곳에서 빛과 소금 같은 대한민국 국민들로 성장하시고 좋은 사업체도 만드시고 꼭 성공하세요.
또 여기는 또 대한민국의 이 작은 신도시, 내포 신도시에서 또 이렇게 예쁜 정원을 가꾸고, 응? 이게 교육청이에요. 충청남도 교육청. 응? 보이죠? 여기 학생 중심 충남교육 행복한 학교. 응? 지금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내포 신도시에 있는 작은 공원을 보고 있어요. 참 신기한 세상이에요. 이 컴퓨터 손바닥 안에 있는 핸드폰으로 이렇게 세계 모든 곳에서 뭐 전파만 통하면, 핸드폰만 잡히면 볼 수 있는, 인터넷 시설만 있으면 볼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이 만들어졌다는 게 정말 신기해요. 뭐 지금 태어난 아이들은 그 신기함 모르는데, 저는 이런 세상을 안 살아보다가 이런 세상을 만난 그러한 세대이기 때문에 너무 신기하고 모든 것이 소중해요. 궁핍했을 때의 그 행복감, 궁핍함이 행복으로 변한 그 순간들, 저는 그걸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자, 오늘 행복한 하루 되시고 자기의 일터에서 존경받고 인정받는 그런 하루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좀 예쁜 장소에서 이 마감, 영상 마감을 좀 하고 싶었는데, 좀 이 정도면 예쁜가요? 예. 자꾸 흔들리죠. 저 하나를, 이거 핸드폰 거치대를 하나 사가지고 찍으러 다녀야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로 안전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마칩니다.